금요일 마수토론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두 분 조합을 상당히 애청하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오늘도 애청자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추경호 구속 여부에 정치권 초긴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어제 오후에 가결됐죠. 그리고 12월 2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 것으로 오늘 오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민주당 반응 보시죠.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 발부하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위헌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12월 2일 영장 심사가 있고 공교롭게도 전례 비춰보면 12월 3일 새벽쯤에 아마 영장 발부 여부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우선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100% 발부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사실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 예. 50 이상은 된다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하고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그 국회로 군대가 들어와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를 하는 와중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자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당사를 옮겼던 이유,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하나 사실 그 중간에 아주 해명이 안 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한덕수 전 총리와의 7분간의 통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끼리 이 비상계엄과 불법계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인지된 내용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안 했을까? 상식적으로는 했다고 봐야겠죠. 그랬을 때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의도가 있는 의원들의 표결 방해에 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재판부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합니다. 상당히 높다. 윤희석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야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과연 얼마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른바 혐의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말씀 쭉 하신 것 중에 한덕수 전 총리와 7분간 통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예측을 하신 거지 우리가 그거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이지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억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발부 확률을 서로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발부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나눠서 좀 정치권의 후폭풍을 예측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소영주 의원님. 만약에 추위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민주당은 바로 위헌정당 해산 꺼내 드는 겁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런 카드를 꺼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규정일 뿐이지 법리적인 규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유무죄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식의 문제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내란의 세력과 절연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사과를 한 해 만에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발부가 돼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특히나 헌법 수호기관이었던 의원이 그것도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의 정부와 뭔가 내통을 했다. 이거는 매우 치명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위헌정당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권의 후폭풍이 아니라요. 국민의힘의 후폭풍이죠.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윤석 의원님,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무죄는 당연히 이제 1심 선고가 나고 뭐 대법원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근데 하지만 영장 발부만으로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지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이 그 당시에 저희 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확률은 낮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다. 분명히 그런 표현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했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으로 정당 해산에 준하는 예. 그러한 타격을 입을 거다 하는데 일단 민주당의 공세는 대단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쭉 주장해왔던 대로 아마도 위헌정당 관련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할 거고 예. 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이외에 어떤 방어 논리가 있을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한 시점이 오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 어제 추경호 의원이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할 때 직접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위헌정당 해산과 연관짓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추 의원 본인도 이 영장 청구 또는 발부가 뭐 위헌정당 심판 이렇게까지도 뭐 정치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장이 기각이 되면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청구한 무리한 영장입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해서 반드시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고 혁신하고 그리고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구를 찾아간 장동혁 대표 무리한 영장 청구다 반드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게 어떤 역공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수비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공세를 취했잖아요. 근데 그 공세가 너무나 과하게 저희 당 해산한다, 위헌정당이라 해산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온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지금까지 내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 당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워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위헌정당에서 아예 없어지게 만들겠다고 했던 그 공세의 기본 논리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공세를 취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걸 또 말을 바꿔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예. 대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추락한 것이기 때문에 아, 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오면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원하는 게 나오면 사법개혁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인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기각이 된다고 볼 때는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 역공에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셨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그 정치적 수사죠.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법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성찰도 같이 혼합돼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과연 그냥 법리적으로만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를 집권 여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위헌정당으로 해산 부분들을 민주당이 덮어씌우고 추경호 의원이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게 없어요.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는 것뿐이에요. 역풍할 게 뭐 있습니까? 기각됐으니까 무죄다? 무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다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만 그걸 가지고 정부가 위헌정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위헌정당으로 가는 길은 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과대하게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방어 논리로 쓰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사실 저는 추경호 의원한테 위헌정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따지는 걸 민주당한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자당의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그리고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따져야지. 그분 세 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만 입장을 바꿔놓으면 민주당이 공세를 그렇게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가 없다.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과한, 본인의 방어를 위한 과한 발언들이었다 생각합니다. 예,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12월 2일 심사가 끝나고 아마 12월 2일 밤이나 12월 3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르게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건 정치권이 계속 어떤 수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빨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무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가족 연루 의혹이 있었던 그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유희석 의원 네.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 11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한 1년 전쯤 됐는데 그때도 당 차원에서 조사를 다 했고요.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그 수치까지 대면서 예. 쭉 전수조사했던 거, 게시판 관련한 글들이요. 몇 건이 올라왔고 몇 건이 어떤 내용이고,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동명이인이었고, 이런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예. 이제 당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정치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과연 그 내용이 윤 전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씨 두 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었는데, 예. 뭐 링크를 걸었던 뭐 글을 썼던 간에 과연 그런 어떤 링크나 글을 올린 사람이 당대표, 여당 대표 가족이어서야 되느냐라는 지점이잖아요. 따져보면. 예. 가족인지 여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예. 중요한 거는 그 앞서서 그럼 지금 이 순간 그 두 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저희 당에서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이냐. 아직도 그 두 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비호하고 뭔가 추앙하고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원 게시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자는 건데, 내용과 어떤 뭐 징계 여기까지의 어떤 연결 과정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예. 이 순간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단히 무리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제 질문 드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사과 논란, 뭐 당내에서 뭐 초재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뭐 코너에 몰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한 시점 선택이었다, 이렇게도 보세요?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지금 당에서 내부에서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장 대표에게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예. 전형적인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슈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색깔을 더 강하게, 예. 본인 지지층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 상황을 좀 전환시켜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예. 그런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네. 결국 외연 확장이라는 요구에는 역행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안 있나요?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 12.3 1주년을 맞아서 당내에서 초재선 소장파들이 정말 어렵게 목소리를 낸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하게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내란 정당에 방어를 할 수 있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친한계를 도려낼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해 버린 것은 예. 사실 이 20명에 대한 초재선에 대해서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이상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초재선 의원들이 20명이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압박한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당무위원회가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싫으면 나가라. 그리고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이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예. 아마 착수한 것 같은데 말씀한 대로 이게 당원 게시판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비판했던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내란 혐의 그리고 그 국정 논란에 대한 뇌물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구속돼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한 게 어떤 당원 당규나 어떤 그 국민의힘의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박물관소만 착수한다? 전 도무지 국민의힘 자체가 공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당무위 차원의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양옆에 앉아 계신 패널 두 분은 이게 정치적인 좀 시점 선택이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사과 이야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김재섭 의원이나 또는 그 젊은층 또 초재선 의원 위주로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방송 중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장 대표가 사과라는 말이 들어간 말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언론은 지금 이게 사과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제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 국정 방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사과입니까? 아니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이잖아요. 불법경과 이 내란의 재판을 받는 모든 이유는 민주당에 있다. 당시 12월 3일 날 민주당이 의회 폭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민노장 잘못이다. 똑같은 윤호개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예. 결국에는 표만 되면 윤호개인이든 부정선거 세력이든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정광훈이 돼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제가 오면서 기사를 봤던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도 참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김민수 최고위원도 같이 이제 그 장애투쟁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과하면 우리는 지방선거에 진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안 하겠다고 지도부가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그럼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의 늪에서 나올 생각이 없고 거기에서 일단 죽든 살든 끝을 보겠다라고 예. 결정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전의 문장이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다. 의회 폭거, 국정방해 이런 걸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깔끔하고 짧고 진솔하게 가야 한다는 게 기본이고 예. 또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로 느껴져야 진짜 사과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저 표현을 가지고 국민 대다수가 사과라고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계엄 자체에 대한 어떤 사과도 있겠지만은 향후에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서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앞에 민주당의 폭거로 인해서 계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윤 전 대통령과의 논리와 같기 때문에 예. 향후에도 당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멀리한다는 그러한 어떠한 인상도 받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아마도 언론이든 또 국민들이든 외부에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장 대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소개하신 그 발언은 사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무도함이 작년 계엄을 통해 드러났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 국정 방해 불러왔다. 왠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할 때 말했던 그 논리가 좀 떠오릅니다. 아니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지금도 그런 논리로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윤호개인 세력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총광훈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공당의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받아서 하면서 뭘 통감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과를 한 해 만에 안에서 싸우는 걸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하지 말라고. 그걸 갖고 왜 싸우냐고. 사과 받을 생각도 없다. 그렇게까지 안에서 싸워서 나올 사과면 받을 생각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는 사과를 해서 야당도 제대로 된 역할을 통해서 국정의 좀 새로운 발전, 예. 통합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가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인다. 저는 지방선거를 완전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야만 그때서야 정말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